외로움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을 때 느끼는 것이다. 외로움은 가장 무서운 감옥이다. 안녕하세요. 해피트리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외로움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각자의 성향을 느끼게 됩니다.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그 사이의 교집합으로 존재하는 외로움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를 들여다보면 이 불편한 감정을 대할 때 모두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의 연락이나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사람, 또 그 관계로 인해 일희일비하면서 감정의 변곡이 심한 사람들은 외로워할 때 내면이 강하게 단련되어 있는 사람들과는 상대적으로 우울감이나 상실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활발한 성격으로 대인관계에 큰 문제가 없고 자신이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도 외로운 감정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봅시다. 쉬기 전날 친구와의 약속이나 지인들과 술 약속을 잡기 전에 정말 그 친구가 보고 싶어서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간만에 쉬는 날 혼자 집에만 있기에는 적적할 것 같아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외로운 욕망을 채우거나 만나는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가 말하고 싶은 욕구를 채우고 싶어서가 먼저일까요? 모든 만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친구라면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고 시덥잖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만나는 경향이 강하죠. 비슷한 시각과 가치관, 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이유는 동질감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이 사람도 비슷하게 느끼는구나 하고 드는 감정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항상 이 동질감을 필두로 내세운 채 사람을 물색합니다. 나와 비슷한 부분은 없는지, 겹치는 관심사나 유머 코드, 행동과 말 등은 어떤지 말이죠. 다른 부분이 많을 때는 자연스레 그 사람과 멀리하게 됩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라는 말이 여기서 시작되죠. 동질감은 양날의 검입니다.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모습까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것도 끌리게 된다는 아주 큰 위험이 있죠.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 이전에 이미 내가 검게 물들어 있으니 검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사춘기 학창시절 꼬맹이들이 아니죠. 나이가 30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관념은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걸 본능적으로 알기에 주변에서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이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좋은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레 그와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긍정적인 영향의 기폭제가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만나느냐의 본질은 내가 어떤 사람이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그릇이 아니라면요. 결국은 나를 성장시켜야 하는 것으로 귀결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외로운 감정에 대한 현명한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을 만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전에 동질감을 왜 느끼려고 하는지부터 찾아보죠.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인류는 수렵 시절 때부터 무리 생활을 해왔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었고 그것이 생존 그 자체였으며 떨어져 있으면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아주 옛 조상님들 때부터 DNA에 박혀져 있죠. 그러한 본능 때문에 자신의 기준을 넘어서 홀로 존재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현대는 생존의 위험은 되지 않지만 이것이 외로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외롭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인지 혼자 지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누군가와 동거를 하거나 옆에 항상 누군가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말은 겉은 멀쩡해도 속은 모래성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꽁꽁 가려져 있는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기분이 드는 것을 되게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외로움에 이끌려 실없는 만남을 계속하다 보면 돈은 돈대로도 나가게 되고 간혹 힘든 감정 소비도 하게 될 것이며,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 내 상태가 그런 상태면 또 그런 상태의 사람들과 만나게 될 수밖에도 없겠죠. 이것도 중독의 한 분야입니다. 순간의 도파민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꾸 사람을 찾고 사람조차 없으면 커뮤니티와 같은 매체를 찾게 되죠. 공감을 위해서요. 외로움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마다 성향이 모두 다르기에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감정이 있는 인간이라는 동물의 대전제에서 공통점으로 찾아볼 수 있는 정답은 있습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진 위인이나 저자들이 쓴 책을 자주 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 지주의 롤모델이 있어야 하죠. 어떤 것을 잡아놓은 상태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건에 의해서나 영감으로 하루아침에 내적 영혼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내면 성장도 훈련이며 이 과정은 정말 고독합니다. 100평도 넘는 도화지에 볼펜으로 그림이나 글을 가득 채워나가라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죠. 그럴 때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앞서 길을 닦아놓은 철학자들이나 지혜로운 위인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영유아기 시절 무릎으로 걷다가 두 발로 서서 걷기까지 옆에서 잡아주는 부모가 있었듯이 내면 성장을 위해서도 보이지 않는 이런 도움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되게 고지식하다는 이유나 재미없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 과정을 겪지 않고 내 자신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빛 좋은 개살구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다가 깊은 산속에서 느끼는 공기가 청량해서 아주 기분 좋을 때를 느껴보셨죠?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매연 가득한 도심 내부에서 호흡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느껴지죠. 하지만 산속 자연의 공기를 느끼면서 차원이 다르게 이게 좋은 거구나를 느끼듯이 더 좋은 영역이 있다는 거죠. 차츰 성장해 가면서 이 맑은 공기들이 정신으로 주입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저의 내면 성장에 아주 큰 도움을 주었던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은 저자 모건 스코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이자 좌우명이기도 한 공자의 한 문장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삶은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다.